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처음으로 숫자들의 수열 말고 함수들의 수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물론 수학원에서 테일러 급수가 테일러드 항식의 극한처럼 표시되는 것처럼 그 엄밀한 정의 잘 모르고도 개념적으로 쓰고 있던 것들이기는 한데요. 그 함수들의 수열이 있을 때 두 가지 타입의 수렴,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와 유니폼 컨버전스의 개념을 우리가 처음으로 다루고 다양한 예제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의역 A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fn이라는 A에서 RD2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물론 그 우리가 주로 다룰 예제들은 그 대부분 R에서 R로 가는 예제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간단한 예제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적 F1, F2, F3 이런 함수들이 F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즉 얘가 이 리미트 fn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 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였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 없으면, 그래서 이 위에처럼 이렇게 쓰면 아무 얘기 없으면, 그렇지만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별다를 거 없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nx가 fx로 수렴하면 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렴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x 하나 딱 고정했을 때 fnx가 fx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예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x축, y축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고 fn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1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함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최종점은 n분의 1이고 끝점은 n분의 2인 이런 함수를 fn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함수는 어디로 수렴할까요? 우리가 x를 아무거나 택하고 나면 함수값이 적당히 커졌을 수는 있지만 지가 많아봐야 1까지 커지고 n이 커지면 0으로 뚝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0인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언젠가는 0으로 가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0함수로 수렴하는 거예요. 포인트와이즈하게. 이거였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함수들의 형태가 생겼을 때 fn이 f로 언제 수렴하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수렴, 우리가 해석계는 원부터 많이 다뤘던 거니까 이렇게 쓰기도 했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수렴한다. 즉 fnx와 fx가 n이 커지면 충분히 가깝다 라는 거를 그대로 쓰면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n이 존재해서 스몰 n이 크기만 하면 fnx와 fx의 차이가 충분히 가깝다 라고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수렴은 유니폼 컨버전스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위에서처럼 헷갈리면 안 되니까 유니폼리를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처럼 조금 복잡해 보이는 정의를 다시 쓴 이유는 이렇게 쓰면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와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for any 입실론을 가장 먼저 써요. 그래서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을 찾을 수가 있어서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그리고 또 x가 어떤 수든지 상관없이 fnx와 fx가 입실론보다 작다 라는 컨디션이었습니다. for a가 위치가 바뀌었네요. 이거 뭐 뒤에 있어도 상관없고 앞에 있어도 상관없고 그런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의 n은 물론 입실론에 의존하긴 하지만 x에도 의존해야 돼요. 이 아래에 있는 n은 입실론에만 의존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fnx가 fx랑 가깝기는 한데 모든 x에 대해서 동시에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예제 같은 경우는 모든 x에 대해서 fnx와 fx가 동시에 가까워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 모든 fnx와 fx가 동시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 x에 대한 수프리멈을 생각을 하면 얘가 0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n에 대한 극한이 0인 거예요. 근데 그런가? 아니지. fnx와 f의 차이는 항상 1이잖아요. 따라서 유니폼하게 수렴하지
않습니다. fn은 f로 포인트 화작에 수렴해요. 하지만 이 예제에서 fn은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증명을 했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fn 빼기 f의 수프리멈이 1인데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함수의 수열의 n에 대한 극한 말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다른 종류의 극한, 예를 들어 연속성, 미분, 적분, 사실 극한으로 정의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 순서가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f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이 n에 대한 극한을 우리가 물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니까. 이 적분해 봅시다. 이거랑 a부터 b까지 fn의 적분을 극한을 생각을 한 거랑 이것들이 같을까?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일반적으로는 다르고 함수의 수렴에 좋은 조건이 있으면 같다 라는 것들을 천천히 한번 봐보는 겁니다. 이 섹션에 나오는 증명들이 챕터 10에 나오는 증명들 중에는 좀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요. 특히 미분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건 좀 까다롭긴 한데 한번 천천히 보고 그 명제의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다룰 내용은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코시스 크리테리언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되게 거창해 보이긴 한데요. 사실 이 스테이트먼트와 증명을 이 함수가 아닌 수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해석개론 1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xn이 만약에 이 RD의 원소라고 합시다. 그래서 실수 혹은 유클리디안 D 스페이스 안에서의 수열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xn이 수렴하는 것과 동치가 xn이 코시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증명도 여러 번 했고요. 오늘 할 이 코시스 크리테리언 for 유니폼 컨버전스도 이 증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프로퍼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증명은 훨씬 더 간단하긴 해요. 가끔은 그리고 증명을 할 때는 이 xn이 컨버지하다는 게 더 좋을 때가 일반적으로 많긴 했습니다. 이거 우리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스몰 n이 크기만 하면 xn과 x가 가깝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서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x를 먼저 추측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xn이란 수열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게 어떤 값으로 수렴할지 x를 먼저 찾아서 그 x와 xn 간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걸 보였어야 됩니다. 수열이 쉬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수열이 좀 복잡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x를 모르고도 수렴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코시였습니다. 그래서 x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쓰지 않고 우리가 수열이 수렴할지 수렴하지 않을지를 체크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모노톤 컨버전스 정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할 코시 시퀀스라든지 배웠어요. 자, 그래서 xn과 xm이 nm이라는 인덱스가 무지무지 크면 그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라는 컨디션을 우리가 코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 아래에 있는 컨디션은 x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xn이 컨버지라고 쓰려면 어떤 x로 수렴한다가 필요한데 오른쪽은 정의에서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한번 명제를 살펴봅시다. 이 캐피털 A라는 정의역이 있고요. fn이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봤던 세팅입니다. 정의역에서 정의된 fn이라는 sequence of function, 함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 두 조건이 동치입니다. 첫 번째는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것. 물론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이 f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xn 컨버지스 라고도 쓰잖아요. 2x를 생략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f를 찾으면 좋지만 그냥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괄호를 쓰면은 어떤 f로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캐피털 N이라는 자연수가 있어서 스몰 n과 스몰 n이 둘 다 충분히 크기만 하면 그래서 캐피털 N보다 크기만 하면 fnx와 fx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모든 x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첫 번째 조건이 이 조건이랑 상당히 유사하고요. 두 번째 조건이 이 아래에 있는 코시라는 수열에서의 코시라는 조건과 상당히 유사함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번 조건 우리 이제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만약에 기호를 써서 쓴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n이 있어서 m과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fx와 fnx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모든 x에 대해서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쵸? 증명을 한번 해보고 정말 그 증명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열에서의 증명과 유사한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늘 그렇듯이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한 번 더 써줘 봅시다. 안 써도 돼요. 그렇지만 읽기 편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정의를 그대로 써봅시다. 입실론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입실론을 왜 놨지? 이 증명에서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괄호 아래의 조건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입실론 하나를 준 거예요. 이제 괄호 안에 있는 n을 찾으면 2번 조건이 성립을 하겠습니다. 해석계로 1에 아주 많이 보던 명제죠. 그래서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복잡해졌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캐피털 N이라는 숫자가 존재해서 스몰 n이 충분히 크면 fnx와 fx의 차이가 충분히 작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조건이 만족하니까 2분의 입실론에 대해서 그 2분의 입실론에 해당하는 캐피털 N을 찾은 것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스몰 m과 스몰 n이 캐피털 N보다 크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fmx와 fnx의 차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얘는 fmx와 fx의 차이 중간에 그리고 fx와 fnx의 차이로 나눠 쓸 수 있겠습니다. 매번 쓰던 삼각 부등식입니다. 그렇죠. 각각은 2분의 입실론보다 작으니까 전체는 역시 마찬가지로 입실론보다 작겠습니다. 자, 우리가 증명한 것 늘 하던 거지만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n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스몰 m과 스몰 n이 충분히 크면 fmx와 fnx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진 겁니다. 모든 x에 대해서. 2번 조건에 있던 파란색 괄호의 조건이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fn 대신에 그냥 수열인 xn을 쓰면 해석계론 1에서 수렴하면 코시다를 보인 것과 완전히 같은 증명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2번에서 1번 컨디션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제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라는 걸 보여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애매한 것. f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f를 찾아줘야 됩니다. 해석계론 1 때 코시면 컨버지 한다를 증명할 때도 똑같이 찾았고요. 그때는 볼자노 바이어스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서 찾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선 맨 처음 해야 될 것, 이 스몰 f를 먼저 정해줘야 돼요. fn이 어떤 함수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어떤 함수가 뭔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해봅시다. 스몰 x가 a의 원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fnx라는 이런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수열이니까 인덱스는 1부터 무한대가 되죠. 자, 얘는 2번 조건에 의해서 코시 시퀀스가 됩니다. 아까 복습도 했고 우리가 해석계로 원에서 종종 쓰던 바로 그 코시 시퀀스입니다. 왜? 2번 컨디션에 의해서 x 하나를 딱 픽스를 시켜놓고 나면 2번 조건이 fnx라는 숫자들의 수열이 코시 시퀀스다 라는 것과 동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코시니까 수렴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얘가 수렴하니까 그 값을 fx라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즉, 이 fx를 우리가 이 리밋 fnx로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왜 수렴한다고요? 코시니까 수렴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우리가 f라는 함수를 정의를 한 겁니다. a에서 r에 d2로 가는데, 그리고 이 fn에서 f로 포인트와이즈하게 가기도 합니다. 맞죠? 각각의 x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fnx가 수렴한다는 걸 아니까 그 값을 fx라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f는 모든 정의역에 있는 x에 대해서 잘 정의가 되고, 정의에 의해서 fnx가 각각 fx로 수렴하니까 fn이 f로 포인트와이즈하게 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fx라는 거는 정의를 했어요. 자, 이제 이 fx랑 fnx 사이에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봅시다. 1번 조건을 보이려면 유니폼 컨버전스의 정의를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컨디션에 의해서 n이라는 숫자가 존재해서 두 번째 컨디션을 그대로 써놓은 것 뿐이에요. mn이 충분히 크면 fmx와 fnx가 역시 충분히 작아지게, 2분의 epsilon보다 작아지게 한번 해봅시다. for x에 대해서 가능하죠. 2분의 epsilon에 대해서 2번 컨디션을 써서 나온 캐피털 N을 찾은 겁니다. 맞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 fmx가 코시 수열이라는 걸 아니까 m에 대한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극한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m에 대한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이 fnx와 fx의 차이는 정의에 의해서 m이 무한대로 갈 때 fnx-fmx라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전부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았습니다. 따라서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작거나 같겠지. 2분의 엡실론보다. 즉 엡실론보다는 작아지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보인 것 역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그럼 우리가 n을 찾았어요. 그리고 스몰 n이, 물론 스몰 m도 크긴 하지만 스몰 m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fnx와 fx가 입실론보다 작다, 모든 x에 대해서 라는 걸 보였습니다. 이 조건이 단순히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2번 조건을 만족하면 1번 조건이 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조건과 1번 조건의 장단점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1번은 f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2번 조건은 f를 모를 때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 이 둘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업의 처음에서 두 가지 종류의 극한을 언제 바꿀 수 있는지 그 조건을 찾아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챕터 10에서 계속해서 했던 극한은 fn이라는 함수 수열이 있을 때 걔가 어디로 가냐, 포인트와이즈하게 가냐, 유니폼하게 가냐라는 n에 대한 극한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류의 극한도 있습니다. 뭐 적분도 본질적으로 극한이고 미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보다 더 간단한 함수의 극한도 있습니다. x가 x0로 갈 때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극한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이 연속에 대한 극한이 바뀌려면 그러면 이제 fn들이 당연히 연속이어야겠죠. 그래서 fn들이 모든 n에 대해서 전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x가 x0로 간다는 조건이 필요하니까 x0가 주위에 점들이 있어야지, 즉 리미트 포인트여야 됩니다. 그래서 x0가 리미트 포인트라는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n에 대한 극한과 x가 x0로 갈 때 극한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 이 첫 번째 극한과 두 번째 극한의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얘를 우리가 리밋과 컨티뉴이티의 인터체인지, 순서 바꿈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얘가 조금 까다로워 보이긴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난 영상의 마지막에 보였던 유니폼 컨버전스 정리와 완전히 같습니다. 그 명제랑 얘가 완전히 같다는 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명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유니폼 컨버전스 시오렘의 조건이 뭐였을까요? fn이 전부 연속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리밋인 f도 연속이다 라는 게 유니폼 컨버전스 정리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결과는 이 f가 연속이다 라는 거였어요.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fn이 연속이어야 되고요, fn이 f로 포인트와이즈하게 수렴해서는 안 되고,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유니폼하게 수렴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유니폼 컨버전스 정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증명이 진짜 단순하게 한 줄입니다. 왜? f가 연속이라는 조건을 그냥 써봅시다. 그 말은 이 fx0는 x가 리밋 포인트니까 x가 x0로 갈 때 극한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 이퀄이 왜 나왔냐? 유니폼 컨버전스 시오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자, 왼쪽으로 한번 봐봅시다. fn이 f로 포인트와이즈하게 수렴하니까 각각의 x0에 대해서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fn x0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유니폼 컨버전스와는 상관없이 x0라는 한 점에서 fn이 f로 포인트와이즈하게 수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얘는 fn들이 각각 연속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저 안에를 혼동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서 괄호를 적읍시다. 그 괄호를 친 걸 그냥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fn들이 연속이니까 x가 x0로 갈 때 fnx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른쪽은 x가 하나가 딱 정해지고 나면 fnx의 극한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녹색 괄호에 있는 부분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녹색 괄호를 풀어서 쓴 것 말고는 별게 없었습니다. 자, 이 왼쪽이 n을 나중에 취한 극한, x를 먼저 취한 극한이고, 오른쪽이 x를 나중에 취하고 n에 대한 극한을 먼저 취한 극한이겠네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를 증명을 한 거예요. 증명 자체는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 정리를 그대로 다시 써놓은 것에 불과함을 기억하고 있읍시다. 물론 여기에 있는 조건들이 다 중요합니다. fn이 연속, x0가 리밋 포인트,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라는 조건이 다 중요하고요. 이런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은 반례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기 바라고요. 다들 쉬운 반례들입니다. 우선 제일 강력한 컨디션이 유니폼리니까 유니폼리가 아닐 때 반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실 앞에서 얘기한 바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fn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fn이 이제 그림만 그려도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0일 때, n분의 1일 때, 1일 때. 그러면 이 함수의 포인트와이즈 리밋은 뭐가 되냐? 0일 때는 그냥 계속 0이고 n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서 함수가 이렇게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0이 아닌 모든 점에서는 다 0으로 가니까 그 리밋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혹시 x0가 0이라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x0가 0이라고 하면 이 왼쪽은 어떻게 돼요? x가 x0로 갈 때 이 리밋은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1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x가 어떤 값이든 간에 0이 아니기만 하면 그 극한은 0입니다. 그래서 얘는 0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둘이 일반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반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fn들이 컨티뉴스가 아니면 f가 연속이 아니니까 당연히 반례가 있겠고, x0가 리밋 포인트가 아니면 그 x가 x0로 갈 때 극한이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또 문제가 되겠네요. 물론 이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럼 반례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학 1, 2에서 이제 미적분학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루는 당연히 중요한 두 가지 연산은 미분 그리고 적분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함수의 미분 적분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우리 수학 1, 수학 2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함수의 테일러 시리즈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테일러 시리즈는 파워 시리즈니까 적분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an, xn에 적분을 하자. 그러면 이거 안에 있는 것만 적분을 따로 해서 n 플러스 1분의 an 서메이션 x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고 싶다가 우리가 수학 1 때 주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무한대 썸이니까 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극한이잖아요. 얘도 적분이죠. 그래서 적분과 극한을 바꾸는 문제를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수학 1에서는 썼던 겁니다. 물론 수학 1에서는 얘는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의 극한은 파워 시리즈일 뿐이고, 그래서 파워 시리즈일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뒤쪽에 다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함수일 때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fn이라는 함수가 있고 f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의 질문, fn을 적분한 게 f의 적분으로 갈 거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다시 써봅시다. fn을 적분하고 극한을 취하면 fn을 극한을 취한 것, 얘가 f였어요. 얘의 적분이 될 것이냐?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fn이 당연히 다 리만 적분 가능해야 됩니다. 되게 당연한 조건 같죠. 두 번째,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해야 됩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f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만 인테그러블 하고, 그리고 이 방금 얘기했던 이 적분, f의 적분과 fn의 적분의 극한이 둘이 같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해요. 증명하기 전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앞에서 되게 많은 예제들을 다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요. 당연히 fn이 f라고 f가 리만 인테그러블이냐? 아닙니다. 얘가 적분 가능하다고 합시다. f가 리만 인테그러블이냐? 이거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반례 알고 있어요. fn들이 각각 유한계의 점에서만 1이고 나머지는 0. 그 극한은 유리수에서 1, 무리수에서는 0인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fn들이 각각 적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극한은 적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폼 수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fn과 f가 다 리만 인테그러블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유니폼 컨버전스는 없고 포인트와이즈라고만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리미트 fn이 a부터 b까지 fn의 적분이 그 리밋을 취했을 때 a에서 b까지로 가냐? 이거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이거 반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반례를 생각을 했죠? 이런 반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역시 10.1단원에서 이미 명확하게 썼던 반례니까 그림만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물론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0이고 n분의 1이고 n분의 2 이런 걸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포인트와이즈 리밋을 생각을 하면 모든 점에서 0으로 가니까 0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얘의 적분은 항상 1이고 얘는 오른쪽은 항상 0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예제에 대해서 당연히 얘 리밋을 생각을 하면 얘는 1이고요. 얘는 0이니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와이즈 리밋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적분 구간이 A부터 B까지라는 컴팩트 인터벌인 게 중요합니다. 적분 구간이 만약에 컴팩트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그 임프로퍼 인테그럴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 유니폼 컨버지 함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fn이 f로 유니폼한 것, 실수 전체에서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즉 R에서의 적분으로 수렴하냐? 이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유니폼하게 수렴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예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뭐 쉬운데요. 우리가 함수를 단순히 이렇게 잡아봅시다. 뭐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함수값이 n분의 1인 것, 나머지는 0인 것. 이거 우리 함수 여러분 명확하게 쓸 수 있겠죠. 얘의 극한을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값이 물론 이제 0이 아닌 구간이 점점 늘어나긴 하지만 함수의 가장 큰 값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극한은 0함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왼쪽 함수의 적분은 딱 봐도 2죠. 오른쪽 함수의 적분은 딱 봐도 1입니다. 그래서 얘는 2고요. 리밋을 취해도 2고요. 오른쪽은 0이고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 정의역이 바운디드일 것, 그래서 임프로퍼 인테그럴이 아닐 것, fn들이 리만 인테그러블일 것, 유니폼하게 수렴할 것, 이 세 조건들이 다들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자, 먼저 앞쪽 명제를 한번 보여봅시다. 사실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이 뒤쪽 명제긴 합니다. 그런데 이 뒤쪽 명제 첫 번째 A부터 B까지 F의 적분, 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러면 F가 리만 인테그러블 해야겠죠. 그래서 F가 리만 인테그러블인 것을 먼저 보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늘 그렇듯이 완결성을 위해서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것을 한번 써봅시다. F가 리만 인테그러블 함을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각각의 주어진 파티션 P에 대해서 로어 리만섬, 어퍼 리만섬 계산을 하고 수프리멈, 인피멈을 각각 계산을 한 다음에 걔네들이 같음을 보여줘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P에 대해서 하는 게 귀찮으니까 하나의 P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리만의 크리테리언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입실론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파티션 P를 찾아서 UFP와 LFP의 차이가 충분히 작음을 보이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입실론에 대해서 P는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하죠. 따라서 유니폼하게 수렴하니까 N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스몰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이 fnx와 fx의 차이가 충분히 작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입실론 1보다 작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입실론 1을 하필 이렇게 3 곱하기 b-a 분의 입실론으로 뽑는 거는 뒤쪽에서 최종적으로 이 우리가 원하는 이 빨간 줄로 된 결과를 입실론보다 작게 하기 위한 계산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잡고 나면 입실론 1이 어떤 값이든 간에 F는 바운디드입니다. 그래서 리만 적분의 정의를 쓸 수가 있어요. 바운디드가 아니면 리만 적분의 정의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고요. 왜? F 캐피털 N이 바운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적분 가능한 함수니까 바운디드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랑 이 F라는 함수는 차이가 입실론 1밖에 안 나요. 그래서 F의 절대값은 지가 아무리 커봤자 FN의 절대값 더하기 입실론 1보다는 작을 테니까 스몰 f도 역시 바운디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목적, 이 스몰 fn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 함수가 적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f 캐피털 n이 적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티션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얘를 찾을 수가 있어서 fn에 대해서는 그 어퍼 리만 썸과 로어 리만 썸의 차이가 충분히 작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3분의 입실론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뒤에 계산을 하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이걸 비워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각각 입실론 1, 입실론 2라고 놓자. 계산을 해봤더니 입실론이 뭐보다 작으면, 입실론 2가 뭐보다 작으면 최종적으로 빨간 줄이 입실론보다 작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각각의 스몰 i에 대해서 이 보라색으로 이 컨디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컨디션을 스타라고 하면 fn이랑 f 캐피털 n이랑 스몰 f의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컨디션을 써보면 이 캐피털 mi f는 캐피털 mi fn에다가 입실론 1을 더한 것 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알 수 있겠습니다. 왜? 이 스몰 f의 함수값은 지가 아무리 커봤자 스몰 fn의 함수값 더하기 입실론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스몰 mi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스몰 mi fn 빼기 입실론 1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렇죠? 자, 이 컨디션을 기억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 그 정해진 파티션 P에 대해서 UFP와 LFP의 차이가 충분히 작다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계산이에요. 얘의 정의는 어퍼 리만 썸의 정의를 쓴 겁니다. 로어 리만 썸의 정의를 쓴 겁니다. 묶어봅시다. f랑 fn의 최대값의 차이는 입실론 1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몰 f와 스몰 fn의 최소값의 차이도 입실론 1만큼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을 묶어보면 서메이션 캐피털 mi fn 델타 xi 마이너스 서메이션 스몰 mi f 캐피털 n 델타 xi 그냥 묶었고요. 뒤에 두 개를 빼봅시다. 얘랑 얘를 묶고 얘랑 얘를 묶어서 각각 빼면 어떻게 될까요? 2 입실론 곱하기 전체 길이를 다 더하는 거니까 b-a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 둘은 정의에 의해서 u, f, n, p 그 다음에 아래는 l, f, n, p의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E 입실론 더하기 곱하기 b-a는 한번 그대로 쓴 겁니다. 우리가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게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3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줄인 겁니다. 이게 입실론 2였어요. 맞죠? 얘는 여기 입실론 1이 빠졌네요.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2 입실론보다 작게 줄이면 되니까 입실론 1이 b-a분의 1 곱하기 3분의 입실론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값인 입실론 2가 3분의 입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썼고요. 입실론 1이 3 곱하기 b-a분의 입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여기 쓴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의 결론,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파티션 P를 잡았어요. fn에 대한 파티션을 잡아서
그 파티션에 대한 어퍼 리만섬과 로어 리만섬의 차이가 이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보인 거예요. 따라서 리만의 크리테리언에 의해서 f가 적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맨 처음에 증명을 할 때 그 방금 지워버렸던 것에서 그 입실론 1과 입실론 2를 우리가 답을 썼습니다. 근데 그거는 증명을 끝나고 증명을 거의 다 하고 나서 아 이것보다 작아지면 최종적으로 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지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석개론 할 때는 이것들을 그냥 비워놨었어요. 마지막에 찾았고 이제는 그런 증명에 익숙하니까 답을 쓰기도 썼고 좀 이게 좀 처음부터 이것들을 안 채우고 뒤로 넘어가는 게 찝찝할 수 있으니까 입실론 1, 입실론 2라는 걸 쓴 겁니다. 여기서 그래 입실론 1이 3b-a 분의 입실론, 입실론 2가 3분의 입실론보다 작으면 증명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컨디션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거 증명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cn이 c가 된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해석개론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고요. 그 증명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n이 존재해서 스몰 n이 캐피털 n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fnx와 fx를 동시에 적당한 값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b-a분의 입실론이라고 뒤에 찾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적당히 작은 값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러면 스몰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봐봅시다. 스몰 a부터 스몰 b까지 f랑 스몰 a부터 스몰 b까지 fn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 얘는 정의에 의해서 a부터 b까지 f-fn의 리만 인테그럴이랑 값이 같겠네요. 얘는 우리가 적분의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a부터 b까지 f-fn 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근데 f-fn은 이걸 우리가 적당한 값보다 작게 만들기만 하면 충분히 작게 줄일 수가 있겠네. 어떻게 하면 될까? b-a분의 입실론으로 줄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서 이렇게 택했던 겁니다. 이런 아규먼트 이제 익숙하죠. 자, 따라서 우리가 보인 것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적당한 n을 찾아서 스몰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이 둘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얘가 단순히 cn이 c로 수렴한다의 정의인 거죠. 따라서 이 cn이라는 숫자, 즉 a부터 b까지 fn의 적분이란 숫자는 숫자 수열은 a부터 b까지 f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미분과 극한이 바뀔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n이라는 미분 가능한 함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 극한도 미분 가능한가, 그리고 극한의 미분과 원래 함수의 미분의 극한이 같은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f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fn이 f로 포인트와 작을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고 또 fn 프라임이 유니폼하게 수렴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 아직 f가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fn 프라임은 그냥 어떤 함수로든지 수렴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f 프라임이라고 놓으면 절대로 안 되고 그냥 어떤 다른 함수로 수렴을 하니까 노테이션을 다르게 써야겠지. 그래서 편의상 뭐 g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최종 결론은 f가 미분 가능하고 걔가 g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결론은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하고 그리고 f'의 값이 fn'의 극한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을 생각을 하면 f'x는 그 리미트 fn 얘가 n에 대한 극한이 f잖아요. 그래서 얘의 미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왼쪽이요. 그래서 얘가 묻는 게 뭐냐? 극한 먼저 취하고 미분을 한 거나 미분을 하고 극한을 한 거냐 같냐? 일반적으로는 다릅니다. 당연히. 그런 예제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특수한 경우에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 여기서 리마크들이 많습니다. 이게 조건이 앞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조건은 간과하기가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이 조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 이런 예제를 사실 10.1단원에서 이미 보긴 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예가 있었지? 우리가 지난번에 fn이라는 함수를 루트 n분의 sin nx 라고 하면 얘는 0으로 유니폼하게 수렴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fn의 미분의 극한은 0이 안 됨을, 사실 무한대가 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또 혹시 만약에 조건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fn 프라임이라는 함수가, 물론 함수를 미분한다고 그 함수가 연속일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혹시 연속이라고 치면 그러면 증명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사용해서 굉장히 쉬워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fn 프라임이 연속일 경우, 즉 fn이라는 함수들이 이 C1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때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고 일반적인 경우의 증명을 그 뒤로 잠깐 미뤄봅시다. 그래서 3번 조건까지 있다고 하면이에요. 이때 증명이 얼마나 간단해지나 봅시다. 우리가 x0를 아무거나 하나를 택해 봅시다. 그러면 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우리 물론 그 증명을 다시 하긴 했지만 함수가 연속일 때 미적분의 기본 정리 정도는 우리가 증명을 안 했다고 치더라도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거긴 해요. 그래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fnx가 fn x0 더하기 x0부터 x까지 fn 프라임의 적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얘가 가능한 이유, fn 프라임이 연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 여기 왼쪽의 극한은 fn이 fx로 간다 그랬으니까 fx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중에 첫 번째 극한은 역시 마찬가지로 x0가 고정이 돼 있고 왼쪽도 x가 고정이 돼 있었어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fx0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의 극한은 fn 프라임이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는 게 2번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fn 프라임이 유니폼하게 수렴하면 적분과 극한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적분과 극한을 바꾸고 나면 x0부터 x까지 얘가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g의 적분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근데 fn 프라임이 g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따라서 g는 유니폼 컨티뉴어스 정리에 의해서, 유니폼 컨버전스 정리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연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g가 연속이니까 이 조건으로부터 다시 f를 미분하면 g가 나오게 되겠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 혹은 펀더멘털 시리얼 오브 캘큘러스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은 g가 되는 거예요. 모든 a, b라는 오픈 인터벌 안에 있는 스몰 x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를 증명을 한번 3번 조건이 없을 때도 한번 해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증명이 아마 우리가 10단원에서 다룰 증명 중에 가장 좀 난트리비얼한 증명이긴 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증명이에요. 그래도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가 봅시다. 앞에서의 적분의 증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fn이 유니폼하게 수렴함을 보일 것, 두 번째로는 f'이
fn 프라임의 극한과 같음을 보일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2번 조건에서 fn 프라임이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라고 했지 뭐 이게 f랑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뭔가 얘기를 해줘야겠습니다. 앞에서처럼 fn 프라임이라는 함수가 g라는 함수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함을 먼저 한번 보여봅시다.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x0를 한번 a, b에서 한번 택해 봅시다. 그러면 1번 조건에 의해서 fn x0가 fx0로 수렴합니다. 그쵸? 이거 수렴하잖아요? 모든 x에 대해서 다 수렴하니까 특별히 x0에 대해서도 수렴해야지. 그리고 또 fn 프라임이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캐피털 N이라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혹시 이 스몰 m이랑 스몰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면 이 fmx0와 fnx0의 차이가 충분히 가깝다. 이거 가능하죠. 왜? fnx0라는 수열이 수렴하고 따라서 코시 수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 m과 n이 충분히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f'에 대해서 f'm이 그리고 f'n이 충분히 가깝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2 곱하기 b-a분의 입실론으로 잡아봅시다.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a, b라는 오픈 인터벌 안에 있는 t에서 이 둘의 차이가 작아진다고 합시다. 얘는 왜 되나요? 2번 컨디션에 의해서 fn 프라임이 유니폼하게 수렴하기 때문에 코시스 크리테리언에 의해서 코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m과 n을 한번 픽스를 시켜봅시다. 그러면 미분의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그 평균값 정리를 우리가 fm-fn이라는 이런 함수에다가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평균값 정리를 쓰면 우리가 이 y라는 숫자를 x0와 x 사이에서 찾을 수가 있어서 평균값 정리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fmx 빼기 fnx, 이 함수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fmx0 빼기 fnx0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x-x0 곱하기 녹색 사각형의 미분, 즉 fm 프라임 마이너스 fn 프라임의 그 중간에 있는 값을 넣은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얘를 우리가 스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뒤에서 또 쓸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조건을 그냥 조금 정리해 보고 싶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fmx랑 fnx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살짝만 지우고 위에 씁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fmx랑 fnx 얘의 차이를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동시에 이 값이 줄어들면 그러면 얘가 코시네. 따라서 코시스 크리테리언에 의해서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얘는 이 위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삼각부등식을 쓸 수 있겠네. 얘 더하기 얘랑 같으니까 삼각부등식을 쓰면 첫 번째 항 fmx0 빼기 fmx0 하나는 n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x0 곱하기 f 프라임 my 빼기 fn 프라임 y,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단순한 계산이에요. 이 항은 어떻게 되지? 이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겠습니다. 오케이, 별 문제가 없네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지? 얘는 우리가 이 a, b 사이에서 x0와 x를 뽑았으니까 둘의 거리는 아무리 커봤자 b-a보다는 확실하게 작겠네. 그리고 이 미분은 이게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그랬고 그 차이가 얘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에다가 어떤 것을 곱했더니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니까 2분의 입실론, 2분의 입실론이네. 그래서 합치니까 입실론이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인 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캐피털 N을 잡았어요. 그래서 스몰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해서 그 차이가 mn에 상관없이 입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보인 겁니다. 즉 fn이라는 것은 코시 크리테리언의 두 번째 컨디션을 만족하는 거고, 따라서 코시 판정에 의해서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증명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f'이 fn'의 극한과 같은지를 역시 한번 증명해 봅시다. 증명 사실 아주 어렵진 않은데 좀 테크니컬하긴 합니다. x0를 하나를 택해 봅시다. 우리가 x0에서의 f'이랑 x0에서의 fn'의 극한이랑 같다를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x0에 대해서 그 조건이 전부 만족하니까 우리가 증명을 하길 원했던 녹색 사각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pnx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x-x0분의 fnx-fn x0로 정의를 해봅시다.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의 정의를 그대로 쓰면 너무 귀찮으니까 그걸 컴팩트하게 줄여서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x가 x0로 갈 때 얘 극한은 fn 프라임 x0인 거죠. f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x가 x0만 아니면 잘 정의되는 함수들을 여러 개를 정의한 거예요. 뭐 phi1, phi2 다 정의했고 phi(x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가장 큰 특징, 이 a, b에서 x0를 빼고 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phn이란 함수의 극한은 p히로 갑니다. 그런가? 정의를 보면 당연하죠. 우리가 fn이라는 함수가 fx로 유니폼하게 가잖아요. 사실 유니폼하게도 필요가 없지만 fn x0도 여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phnx라는 함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phx로 갑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각각의 n에 대해서 우리가 x가 x0로 갈 때 phnx를 생각을 하면 얘는 fn 프라임 x0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당연하죠. 그 여기 왼쪽에서 이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어디 보자. n이 점점 x가 x0로 점점 증가하면 이건 당연히 정의에 의해서 fn x0, fn 프라임 x0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것. 얘는 아직은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이 노란색은 왜? 아직 f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 미분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야 이 f'x가 의미가 있는 거죠. 항상 조심해야 돼요. 수학원, 수학2에서는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계산을 위주로 했어요. 우리는 뭔가 수학적 기호가 나올 때마다 그게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밸리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
스몰 x가 이 x0라는 점은 아니고, 그리고 스몰 m, 스몰 n이 충분히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phi mx랑 phi nx의 차이를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단순히 앞에 있는 x-x0를 묶어봅시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묶어봅시다. fmx-fnx 그리고 fmx0-fnx0 이렇게 두 개로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묶어보면 방금 전에 지웠던 두 번째 컨디션에 의해서 얘가 2 곱하기 b-a분의 입실론보다 작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래요? 얘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m'(y-fm'(y) 포섬 y랑 같기 때문에 2번 조건에 있는 fm'의 차이 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증명한 것, 이 phi mx랑 phi nx의 차이가 적당히 작은 값보다 작아진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입실론 1 있으면 phi mx와 phi nx가 mn이 무지무지 크기만 하면 입실론 1보다 작아진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hi n이라는 함수가 phi라는 함수로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것이 되겠네요. x0가 아닌 모든 점에서 다 수렴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f'x0의 값을 계산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는 혹시 존재한다면 이 px라는 함수에 x가 x0로 갈 때 극한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이 존재해야만 왼쪽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을 봅시다. 얘는 px의 정의에 의해서 x가 x0로 갈 때 n에 대한 phi nx의 극한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phi n이라는 함수는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연속함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극한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왜? 유니폼 컨버전스 정리에 의해서. 자, 이 오른쪽은 우리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극한이 얘예요. 맞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써보면 되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fn 프라임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노란색 극한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f'x가 존재하고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fn'x0의 극한이랑 같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x0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이 파란색 사각형이 맞는 거죠. 증명 끝입니다. 우리가 극한과 미분의 증명을 바꿀 때 사실은 이 1번, 2번 조건을 전부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증명을 보면 fnx0가 fx0로 수렴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뭔가 n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다 한 게 아니라 x0 하나에 대해서만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이 다 필요하진 않아요. 뭐 아주 특별한 명제들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약한 조건을 얘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려고 해요. 챌린징한 학생들은 한번 증명에 어디를 조금만 바꾸면 되는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F는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 조건이 필요해야 되니까 1번 조건도 살짝 바꿔야겠습니다. fn x0가 수렴한다 로 바꿔야겠습니다. 이렇게만 있어도 증명을 거의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증명 거의 바뀌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는 스몰 f라는 게 없으니까 결론을 살짝 바꿔야겠네. 어떻게 바꿀까? 어떤 f로 수렴한다 라고 바꾸면 되겠네요. 얘를 정리하면 이런 명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fnx0라는 수열이 수렴하기만 하고 fn 프라임이 유니폼하게 수렴하면, 그러면 이 fn이라는 함수가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로 유니폼하게 수렴하고, 그러니까 미분이 수렴하면
원시 함수도 수렴하는 거예요. 그리고 f 프라임이 이 fn 프라임의 극한과 같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번 영상에서 그냥 간단하게 증명이 좀 길긴 하지만 세 가지 정리들을 얘기를 했어요. fn이 유니폼하게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 그리고 언제 fn의 적분과 fn에 대한 n에 대한 극한이 바뀌는가, 그리고 미분이 언제 바뀌는가,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적분은 증명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미분 같은 경우는 증명이 좀 약간 테크니컬했잖아요. 그래서 이 증명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민밸류 정리를 쓰기만 하면 되지만 안 보고 증명을 하기는 쉽지 않은 증명이긴 해요. 그래서 명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뒤쪽에서 다양한 함수들을 정의할 때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분 같은 경우는 증명이 그 이 뒤쪽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읽어보고 증명을 한번 이해하고 나면 이 명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더 살펴보는 것들이 우리 해석개론 2에서 뒤쪽 부분을 이해하는 데서 낫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명제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툴들을 얻었습니다. F라는 함수에 뭐 미분 적분 같은 걸 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더 미분 적분이 쉬운 fn이라는 함수의 미적분을 생각을 하고 그 극한을 가지고 f의 미적분을 생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단 조건. 그냥 일반적으로 fn이 f로 수렴한다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fn 혹은 fn의 미분이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라는 조건 하에서만 된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x 하나에 대해서 fnx가 수렴하면 되는 것 아닌가? 대신에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강력한 개념을 정의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